저희 지난주 거 먼저 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실로우 정리에 대한 기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군의 수가 이제 40일 때 이제 실로우 5분분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잠깐 NO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 NO라는 값이 이제 40도 나눈다 이런 조건하고 이제 법 5에 대해서 일과합동이다라는 조건을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실로우 3정리고 여기 이제 40을 쓰는 거하고 이제 5를 곱한 약수를 이제 안 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5를 무시하고 이제 8의 약수만 써도 이제 40의 약수를 보는 거랑 같고 결국 둘 다 만족하는 게 1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로우 3정리는 이 두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한다. 이게 3정리고 3정리를 이제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뭐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다음에 어떤 군준 동형 사상에 대해서 이제 회계 유수를 구했더니 이제 6개인 게 나오고 그 6개인 군 중에서 Z6하고 동형인지 S3하고 동형인지를 구별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두 군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시다가 이제 구별 대상을 이제 가장 편한 걸로 이제 잡아서 이 핵하고 이제 누가 정말 동형인가를 이제 따져가시면 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항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유수가 2가 되는 온수의 개수가 다른데 여기 Z6에서는 3이라는 온수 하나만 유수가 2여서 1개고 S3에서는 유수가 2가 되는 온수가 이제 3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두고 나서 저 핵이 누구랑 동형인가를 따져 가셔도 되고 중심의 온수도 이제 분명히 개수가 다른데 뭐 얘는 가항군이기 때문에 중심이 6개가 있고 S3에는 중심이 항등사상밖에 없어서 1개다. 그래서 물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이나 뭐 혹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기출문제 상황은 여기에 중심의 온소가 이제 항등원 역할하는 애 말고 다른 애가 하나 더 있는 상황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얘가 아니라 이제 얘랑 같은 형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어쨌든 그 문제 상황에서는 뭐 중심의 개수의 차이점을 두고 이제 따져가는 게 좀 계산이 가장 편하고 혹은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는 뭐 또 다른 상황들이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상황이 더 편할 것인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구별을 좀 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S3뿐만이 아니라 이제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중심의 원소가 항등원밖에 없다.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이제 6개에 해당하는 군이 이제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뭐 더 일반적으로 홀수 소수에다가 2를 곱한 형태가 위수면 얘도 이제 2가지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중심하고 자른 군에 대한 상황이 이제 순환군이 된다면 이제 쥐가 가항군이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상황을 이제 적용해 보면 이 상군의 유수가 만약에 P라고 두고 시작을 하면 여기 위의 명제에 따라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될 수 없다. 중심하고 자르면 유수가 P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중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 하나 적어보면 이제 P의 n승의 위수에 해당하는 구는 중심의 원소가 항등원 말고 뭔가 더 있다. 또 항등원 말고 더 있다라는 얘기하고 또 어차피 얘를 나누는데 1보다 큰 숫자를 또 찾아오려면 적어도 P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수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명제고 어쨌든 항등원 말고 더 있고 P개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한 개념과 이데알 개념이 이제 동치의 개념이냐 이제 물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부분하는 그러니까 이데알은 물론 부분하는 게 뭐 자명하지만 이제 부분하는 꼭 이데알이 될 필요는 없다. 구체적으로 뭐 정수 곱하기 정수 안에서 이제 앞에 뒤에를 똑같은 정수로 이제 집합을 모으면 부분한하고 이데알의 여부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근데 환 중에서 ZN 환이나 이제 정수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정수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정수라는 환에서 부분군을 모아라라고 하면 정수가 이제 군 입장에서 순환군이고 부분군들을 다 모은다라고 하면 뭐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그런 애들이 부분군으로 모이는데 이 부분군으로 모이는 집합이 부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체크해 보면 다 되고 이데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보면 다 체크가 돼서 정수환 같은 경우는 군을 모으든 환을 모으든 이데알을 모으든 차이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정수환에서는 부분한과 이데알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ZN1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군 입장에서 보면 순환군이고 얘도 뭔가 부분군을 모아라라고 하면 어떤 배수 형태들이 집합으로 모이는데 그런 애들이 또 환이나 이데알 개념을 또 다 갖고 있어서 특별히 얘네들은 부분한과 이데알의 개념이 같다. 일반적으로 물론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하고 3의 배수가 이제 환으로서 동형인가라는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군으로서의 동형이냐라는 개념을 먼저 보면 둘 다 이제 무한집합인 순환군인데 저희가 무한집합인 순환군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그냥 군으로서는 동형이 맞고 이제 환으로서는 뭔가 멱등원 개념이 뭐 일치하느냐 뭐 그런 개념으로 따져 보셔도 이쪽에는 멱등원 역할을 할 원소가 0도 있고 1도 있고 한데 이쪽에는 멱등원 역할을 할 원소가 0밖에 없어서 만약에 진짜로 환으로서 동형이 맞다면 멱등원의 개수를 양쪽에서 세봤을 때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게 맞는데 멱등원 개수만 세봐도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환으로서는 동형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Z24가 개수있는 다항식 환에서 x제곱 더하기 12로 생성한 이데알을 뭐 i다라는 이름으로 두고 뭐 자른 게 체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할 때 일단 얘는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기 때문에 어떤 자른 상환이 체인가 한 동치명제 중에 i가 극대 이데알인가가 동치명제다. 그래서 이런 명제는 이제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에서 이제 동치고 물론 요한이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 맞기 때문에 두 개의 질문은 동치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질문이지만 극대 이데알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다항식이 2차식이어서 혹시 해가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수항 11을 저기 24를 두 번 빼서, 그러니까 48을 빼서 36이라고 마이너스 36이라고 쓰면 같고,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6이나 이제 6이라는 원소는 이제 해라는 상황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분해가 더 되는 상황을 본 게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해서 뭔가 분해에 대해서 어떤 1차식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상황을 본 것 자체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배수 집합은 여기 이제 등호도 안 들어가고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얘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이, 그런 이데알이 되고, 이런 이데알이 있다는 게 극대 이데알이 아니다. 결국은 동치의 질문이기 때문에 원래 질문이었던 상환이 체냐도 이제 아니다라는 답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다 보면 상황을 좀 보자면 해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해가 있고 1차함수도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갈 애를 찾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가 없다는 상황이 확인이 되었을 때, 뭔가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냐라는 상황을 확인하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뭔가 해가 없으면 뭐 기하 얘기를 하고 기하 얘기가 되면 극대 이데알이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되려면 PID면 이런 개념이 맞는 개념이다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환을 보시면 PID가 아닌 환이어서 혹시나 해가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항식을 줬을 때 해가 없다는 걸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극대라는 보장을 못한다가 돼요. 그럼 이런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좀 할 수 없다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해가 없는 상황이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텐데, 이 기출문제 상황은 그냥 해가 있는 상황을 줬기 때문에 해가 있고 뭐 1차식이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안에 들어간 이데알을 찾을 수 있고 극대가 아니고 원래 상환에 대해서도 체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환진동형 사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데알을 보내거나 역상을 취하는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뭐 정의역의 I란 이데알을 뭐 보냈을 때 공역의 이데알이냐, 이게 기출문제 질문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모른다, 모른다. 이런 얘기는 이제 보장하지 않고, 이제 보장하는 내용은 정의역에 있는 이데알을 보냈을 때 치역에 대해서 이데알이냐 이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질문에 있던 저 함수가 전사인가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전사가 아니었던 게 기출문제 상황에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고 안 되는 예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가 위에 기출문제 질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모른다. 결국 또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전사 얘기가 맞다면 얘가 어차피 치역이랑 같기 때문에 그땐 또 이게 맞다. 그래서 전사라면 맞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전사가 아니면 모른다. 그다음에 공역의 이데알 J를 이제 역상을 시킨 게 정역의 이데알이냐, 이게 항상 또 맞고, 그다음에 이게 역시 이제 기출문제 질문에 있던 복인데, 공역의 이데알을 주면 이제 이 등호도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역의 이데알이 있느냐, 이게 기출문제 질문인데, 일단 이 질문에서 여기 I에다가 이제 넣어볼 만한 후보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애를 I에다가 만약에 넣어보면 등호냐 보장이 없다. 또 전사라면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면 등호되는 게 또 보장이 돼서, 이게 전사라면 이런 애가 여기 넣었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사라면 또 얘가 맞다가 돼요. 전사라면 맞는데 또 전사가 아니라면 또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이제 기출문제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사라면 또 보장한다. 그래서 전사라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물음표 부분도 보장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기출 문제 상황에서 이제 전사진동형 사상에 관련돼 있던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것도 전사 얘기가 있을 때요. 전사 얘기가 있을 때 정역에서 극대 이데아를 보내면 공역이랑 아예 같던가,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푸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던 이제 2차 기출 문제에서 이제 극대 이데아를 정역에서 보냈을 때 공역이랑 아예 같아지던가 아니면 공역이 극대 이데알이 되던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풀이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 얘기가 있다면 이제 극대 이데알을 보내진 관계에 대해서는 또 이런 관계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전사 얘기가 있다면 이 물음표 부분도 다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1을 갖고 있는 환, 그 기출문제는 ZN이었는데 뭐 ZN 환에 대한 기출문제였는데 어쨌든 1이 있는 환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1이 있는 환에서 이제 0을 빼고 이제 가역원하고 비가역원을 이제 나눠 놓게 되면, 그리고 혹시 영인자가 있다면 당연히 영인자는 이제 비가역원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인자하고 가역원이 같이 만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사실 기출문제 질문이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원래 ZN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ZN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영인자 위치는 여기에 비가역원 안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ZN 안에서는 영인자가 비가역원 부분을 다 채운다까지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ZN1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보자면 이제 영하고 가역원하고 영인자로 다 이렇게 나눠 갖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더 일반적으로 단위원을 갖는 유한가한 안에서 ZN뿐만이 아니라 이제 1도 있고 뭐 유한집합이고 가한도 다 성립하는 그런 환이면 영하고 가역원하고 영인자로 다 나눠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ZN1에서 영인자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게, 저희가 그냥 0은 그냥 당연히 하나가 있을 거고, 가역원을 만약에 세려면 ZN1에서는 서로소인 거를 세면 되기 때문에 결국 오일러 함수 값을 계산해내면 서로소인 개수를 확인하는 거고, 또 0은 당연히 하나가 있기 때문에 0 하나 빼고 서로소 값 빼게 되면 남는 게 정확하게 영인자들만 남기 때문에, ZN1에서 혹시 가역원이 영인자가 몇 개냐라고 물으면 그냥 가역원 개수를 세서 0하고 그냥 빼게 되면 바로 영인자 개수가 나온다. 그리고 ZN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위원이 있고 유한집합이고 가한 아니면 다 이런 상황으로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출문제 중에 이제 치역의 개수가 이제 9개인 어떤 뭐 환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녀석하고 동형인가를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원소를 9개 갖는 환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만나는 환을 적자면 이 세 가지가 보통 만나는 9개짜리의 환이고, 얘하고 이제 치역하고 누가 동행가를 이제 가린 입장에서 이제 차이점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역원 개수가 다르다.
그럼 또 가역원 개수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영인자 개수도 다르다. 예. 그리고 또 뭐 표수도 이제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 중에서 뭔가 차이점들을 보고 뭐 치역이랑 누가 동일인가를 이제 가려내는 상황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적혀 있는 세 개도 다 1이 있는 거고 다 물론 유한집합이고 다 가환환이기 때문에 영인자하고 가역원의 개수를 합하면 8개이다. 여기서 0만 빼면 이 개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역원 개수를 세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뭐 가역원 개수를 세면 뭐 그냥 합이 8이 되도록 여기를 적으면 영인자 개수도 센 거가 된다. 그래서 뭐 가역원 개수를 뭐 세실 수 있고 뭐 합이 8이 되도록 여기 값들을 적으실 수 있고, 근데 영인자 개수도 뭐 센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뭐 표수를 적자면 뭐 쟤는 3이고 중간에 건 뭐 9고 밑에 건 3이다. 그리고 지금 환으로서 동형인가를 이제 가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군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러니까 얘를 덧셈만 보고 요체도 덧셈만 보자면, 그래서 둘 다 환인데 이제 곱셈 무시하고 이제 덧셈만 봐서 군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게 동형이 돼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 얘가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덧셈 연산을 보고 얘네들을 구별할 방법은 없다. 군으로서는 완전히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덧셈을 보면서 얘네들을 구별할 방법은 없다. 곱셈을 보면서 구별을 해야 한다. 어쨌든 곱셈을 보고 구별을 하고 이제 치역 개수를 따질 건데, 그때 여기 나와 있던 치역이 원소들을 행렬로 갖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 상황은 여기 행렬의 원소들도 이제 체인데, Z3이라는 체인데 일반적으로 환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행렬이 이제 가역 행렬이냐라는 부분하고 행렬식 값이 이 R에 대한 가역원이냐 여부는 이제 동치고, 그때 이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 Z3이라는 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체에서는 가역원이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이 R이 만약에 체일 때는 가역 행렬이냐 여부하고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냐 부분은 이제 동치고, 그래서 행렬식이 0이냐 아니냐로 따져도 이 문제에 있는 치역에서 이제 가역 행렬이 누구냐를 따질 수 있는데, 다 2차 정방렬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대각선끼리 곱하고 빼보면 행렬식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0인지 체크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여기 체크해 보시면 그 가역 행렬이 8개가 나와서 얘하고 동형인 형태다. 그런 형태를 좀 가려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함수로서 단사라면 이게 이제 정의역의 개수라고 하고 공역의 개수라고 하면 당연히 개수가 당연히 공역이 많거나 같거나 뭐 이런 상황이 만족이 돼야 하고, 그리고 물론 무한집합이면 농도를 비교해도 이제 공역의 농도가 좀 더 높은 농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를 만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다뤘던 2차 기출 문제 상황을 잠깐 보자면, 이제 그 명제 3개 중에서 이제 그 명제 3개를 증명했던 2차 기출 문제 세 번째 명제는 공역을 정수라고 줬던 문제인데, 개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가상계고 얘가 비가상계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면 정역의 농도가 더 높다. 단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개수를 비교해서 당연히 정의역의 개수가 많다면 뭐 단사가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무한집합이었는데 농도를 비교해서 농도가 정의역이 더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면 단사가 불가능하다.
또 이게 또 환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핵의 온소가 이제 항등원만 있느냐 여부하고 단사 여부도 물론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고, 또 단사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었으면 이제 핵의 온소가 0 말고도 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상황에서 이제 핵의 온소가 이제 0 말고도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만족을 하고, 또 이 정역에는 얘는 또 PID도 만족을 하고 있어서, 얘는 PID까지 이제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일단 뭐 PID로 가기 전부터 일단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이다, 그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여기 체인거하고 극대이데알 그 동치고, 여기 정역하고 다른 게 소이데알인 것도 그냥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이기만 해도 이게 동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극대가 소 쪽으로 성립을 하고 체가 정역 쪽으로 이제 성립을 하고,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성립을 하고, 근데 얘가 지금 PID고 얘가 또 0이 아닌 상황이면, 동네가 PID고 어떤 이데알이 이제 0이 아닌 상황이 되면 이때는 극대하고 소의 개념도 같아진다. 소가 돼도 극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상황에서는 동치다. 결국은 이 네 명제가 이제 동치고, 그때 그 기출문제 상황을 보자면 이제 소이데알하고 연관지어서 풀이를 좀 해볼 수 있어서, 이게 소이데알이다라는 명제하고 이게 체라는 명제하고 이제 동치인데, 또 정역하고 이 핵을 자른다라는 거는 제일 동의 정리하면 이게 치역인데, 얘가 치역인데, 써놓게 치역인데, 이 문제 상황의 공역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치역이니까 어쨌든 정수의 부분환인데, 정수의 부분환 중에 혹시 체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정수에는 어차피 부분환들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애들만 있는데 체가 있느냐? 체가 없다. 그래서 얘가 일단 동형이고, 체가 되는 상황이 있느냐를 보면 이 문제 상황에서는 정수가 공역에 있다 보니까 정수의 부분환이 결국 치역인데 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얘가 체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4개가 다 동치다라는 얘기는 결국 4개가 다 될 수 없다. 얘가 소이데알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으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런 4차식에 대해서 이제 해를 모으면 이제 원소를 4개로 갖는 유한체가 이제 만들어진다. 어쨌든 유한체다라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어떤 다항식의 해가 모여져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항상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의 분해체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 녀석의 해가 다 들어가 있는 제일 작은 체를 얘기를 하려면 이게 완전히 집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해가 정확하게 모여져 있는 이제 원소 4개짜리 체가 이 4차식의 분해체가 된다. 그리고 얘를 또 이제 분해를 더 하게 되면 여기 지수에 있는 2가 나눠지는 숫자에 대해서, 여기 지금 2니까 1과 2에 대해서 1차 기하, 2차 기하들의 곱으로 분해가 되고, 실제 다 쓰면 여기 1차식들 이런 애들하고 2차식들 이런 애들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 중에 요 2차 기하의 분해체를 물으면 결국 이 2차 기하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2차원 확대체를 실제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이 녀석의 해 이름을 잠깐 뭐 알파라고 두고 그 알파를 첨가한 체가 만들어지면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체가 결국 이거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체가 또 된다. 결국 이 2차 기하 방식에 대해서 분해체가 누구냐라는 상황은 2차원 확대체를 찾으면 그게 바로 해를 갖고 있는 또 제일 작은 체가 또 된다. 결국은 또 얘가 원소 4개 갖는 또 이 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특별히 뭐 여기 위수가 4에 해당하는 명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유한체에서 성립하는 명제다. 그러니까 저 명제는 이제 모든 유한체가 다 성립한다. x의 pn제곱 빼기 x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체가 누구냐? 위수가 p의 n승계로 갖는 유한체다. 그리고 또 어떤 n차 기하 방식에 대해서 제 분해체도 결국 n차 기하 방식으로 결국은 n차원 확대체를 만들 수 있고 그 n차원 확대체를 만들면 그게 또 해를 갖고 있는 또 제일 작은 체가 돼서 얘도 n차원 확대체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방식의 분해체를 찾든 이런 n차 기하 방식의 분해체를 찾든 같은 체가 된다. 그래서 분해체를 언급할 수 있는 다항식이 꼭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애도 가능하고 이런 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ZE에 대해서 뭐 이런 다항식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결국 3차원 확대체를 찾으면 결국 이 8차 다항식이 이제 분해체이다라는 상황이고 결국 3차원 확대체를 찾아가는 상황은 어떤 3차 기하 다항식으로 찾아가는 상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3차 기하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도 3차원 확대체고 이 녀석의 분해체도 3차원 확대체고 체로서 똑같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룬 기출문제는 여기 2라는 체가 아니라 이제 ZP라는 체로 이제 되어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2를 고정하는 어떤 시그마이고 뭐 2라는 집합에 B가 있다면 얘가 정의 자체가 2라는 곳에 있는 애들을 다 고정하는 게 결국 정의이기 때문에 B를 당연히 고정한다. 그래서 뭐 2라는 체 대신에 뭐 ZP가 그때 문제 있었고 ZP 안에 A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A를 시그마로 보내면 A가 당연히 나온다. 이거는 결국 갈로아군이 갖고 있는 정의다. 정의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ZP에 있는 원소들은 다 P승해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애들을 모은 그런 체가 되고 결국 ZP의 원소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거하고 동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등호를 확인하는 게 결국 이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똑같고. 그다음에 뭐 ZP가 개수에 있고 그다음에 알파가 해가 되는 상황이면 그 알파의 P승 해가 되고 그걸 또 P승해도 또 해가 되고 P승을 계속해도 또 해가 된다. 결국은 이런 애들은 해가 맞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직 등호라고 안 썼는데 만약에 얘가 기출문제처럼 P차식이고 F의 차수가 P차식이고 이게 서로 다른 P계를 찾았다면 여기 서로 다른 P계를 찾고 이 차수가 P라면
그럼 이제 등호가 맞다예요. 등호가 맞다는 얘기는 해를 다 찾았다. 어쨌든 포함관계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혹시 차수 얘기하고 여기 서로 다른 얘기까지 기출문제처럼 확인이 된다면 등호를 얘기할 수 있고 해를 다 찾은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체 둘이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상황하고 그 확대되는 차원끼리 나누느냐 상황이 유한체에서 이게 동치다. 그래서 포함되는가 이제 나누는가 이게 동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 확대체하고 1024차원 확대체가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느냐 상황은 2하고 1024가 나누느냐 여부인데 2하고 1024가 나누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면 여기도 당연히 해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조금 위에다가 쓸게요. 그다음에 이제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만약에 d면 m차원 확대체하고 n차원 확대체의 교집합에 있는 체가 d차원 확대체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차원 확대체하고 이제 10차원 확대체 교집합의 체가 어떤 체냐를 따져보려면 확대되는 차원이 4하고 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러면 10하고 4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2니까 교집합은 2차원 확대체가 된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 이제 이어서 이제 볼게요. 저희가 오늘 59번 문제부터 볼 차례인데 저희가 사실 59번 문제는 사실 확인했던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1번 풀면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순환군이고 뭐 D가 이제 n의 약수 상황이 되면 뭐 저 약수에 대해서 부분군이 이제 순환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다. 또 원소의 개수는 이제 올람수값만큼의 원소가 갖고 있다. 순환군에서는 저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11번을 다룰 때부터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답도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원소의 개수가 이제 2014인 순환군에 대해서 부분군이 몇 개냐를 확인하려면 2014의 약수를 세는 거랑 같고, 약수가 이제 8개가 있고, 이제 부분군이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유수가 38인 뭐 원소가 이제 몇 개냐를 셀 때 그냥 38의 올함수 값을 세면 그게 결국은 이제 원소가 몇 개인지를 센 거랑 같다. 59번은 제가 사실 언급했던 문제예요. 60번을 볼게요. 이제 문제를 잠깐 보면 이제 어떤 6차식을 줬는데 x의 6승 더하기 3이란 6차식을 주고 뭐 그 6차식에 대한 분해체 이름을 k라고 주고 그 k에 대한 요 갈루아군에 대해서 위수가 이제 6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이렇게. 우선은 여기 첫 번째에서는 등호 관계들을 보자면 이제 여기 군의 위수하고 이제 지표하고 이제 차원하고 이제 다 같은가. 일단 여기 첫 번째 적은 등호는 이제 분해체일 때는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여기 두 번째 등호는 이제 분리확대체일 때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 문제는 일단 분해체라는 건 이제 가정에 넣기 때문에 분해체 상황은 가정에 있고 일단 여기는 등호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같은 자연수 값이 되고 이쪽 등호는 이제 분리확대체인가랑 같은 질문이고 그게 Q 위에 있는 유한확대체들은 분리확대체가 또 항상 다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체가 Q이기 때문에 분리확대체 개념이 또 성립하고 있고 분해체는 이제 가정에서 아예 써놨기 때문에 저 등호 다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이제 군의 수가 이제 6인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지만 뭐 지표가 6인 거를 보여도 괜찮고 차원이 6인 걸 보여도 괜찮다가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이를 차원이 6인 걸로 하려고 해요. 차원이 6이 맞다를 보여서 이제 군의 수가 6이 맞다를 보이려고. 또 이제 분해체를 또 직접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를 다 찾아서 해가 다 들어가 있는 제일 작은 채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되고, 또 해를 직접 찾으려면 여섯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를 찾아내면 될 거고, 이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뭐 극형식 표현을 쓰자면 뭐 평각이 지금 파이가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결국 평각이 파이가 될 거니까 결국은 6제곱에서 파이가 되려면 6분의 파이 평각 복소수를 찾아야 되고, 물론 크기는 6제곱 근호 3을 찾아놔야 되니까 이제 해는 6제곱 근호 3을 크기로 갖고 있고, 평각 중에 하나는 파이를 6으로 나눈 6분의 파이 평각을 하나 갖고 있고, 결국 6개를 다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결국 60도씩 다 돌리고 나면 6개를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여기 30도고 60도 돌리고 60도 돌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30도에서부터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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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를 다 돌면 그 6개를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알파라고 제가 이름을 썼었는데 쓸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해 6개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크기는 6제곱 근호 3이고 평각은 이제 30도에서부터 60도씩 다 돌린 그 6개가 저 6자식에 대한 해다. 그래서 해 6개를 이렇게 다 넣어준 채로 이제 분해체를 표현을 해도 되고, 원시 6제곱근을 표현을 해도 돼서 제가 원시 6제곱근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시 6제곱근의 이름 잠깐 W라고 쓸 건데, 그럼 결국은 원시 6제곱근을 그대로 쓰려면 결국은 전체 각이 이제 360도니까 60도 평각 복소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평각이 60도고 이제 크기가 1인 복소수를 택하면 얘가 당연히 원시 6제곱근이다. 물론 원시 6제곱근의 정의는 이제 1승, 2승 쭉 해서 5승까지는 1이 안 되다가 6승을 할 때 처음으로 1이 되는 걸 원시 6제곱근이다 라고 하고, 60도 평각을 택하면 당연히 6번을 돌아야지 처음으로 1이 되는 복소수가 되고, 정확하게 60도 평각의 복소수가 원시 6제곱근이다. 그래서 해를 뭐 여기 알파 1부터 알파 6까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이 원시 6제곱근하고 같이 엮어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얘를 이용하는 표현이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그 알파들 6개를 뭐 넣어준 채다라고 이제 적어도 되고, 이 원시 6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을 적어도 되는데, 그 원시 6제곱근으로 이제 표현을 적자라고 해보면 여기 알파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택하고 그냥 원시 6제곱근의 0승, 1승, 2승부터 그냥 5승까지 6개를 결국 곱하면 요 6개도 뭐 똑같이 이제 해가 된다. 뭐 확인을 직접 해보면 이제 6승을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6승을 직접 시키면 그럼 각각 6승 시킨 거랑 같고, 여기 뒤에 이제 m승하고 6승 시킨 거는 6승하고 m승 시킨 거랑도 같고, 이미 6승하면 얘는 1이다. 이제 6제곱근이니까 6승하면 1이고, 뒤에 거는 결국 6m승 시키는 건데 결국 여긴 1이다. 그래서 아니 앞에 거에 6승만 남고, 앞에 거 자체가 어차피 6승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들이니까, 알파이들은 다 6승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들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결국 여기 6개도 다 6승을 시킨 결과가 다 마이너스 3이 돼서 결국 이 6차식에 대해서 해 역할을 하는 게 또 맞다. 또 여기 이제 원시 6제곱근 이렇게 곱하는 이 6개 자체도 물론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5승부터 이제 0승까지 다 다른 걸 곱했기 때문에 이 6개도 물론 다 다르다. 예. 그래서 해 6개를 이렇게 알파 1부터 알파 6까지라고 적든 원시 6제곱근을 곱한 형태로 이렇게 6개를 적든 어차피 해를 적은 건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보면 그리고 이 6개가 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분해체에 대한 표현하고 같은데 물론 또 이 6개를 이렇게 일일이 적는 거하고 그냥 알파이 하나하고 원시 6제곱 하나를 2개 이렇게 첨가했다라고 적든 어차피 똑같다. 예. 어차피 2개면 이 6개 표현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적든 뭐 어떻게 적든 간에 다 같은데 이렇게 적은 채로 차원을 좀 확인하겠다. 예.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얼마인가를 좀 확인을 미리 해보면 어쨌든 알파이에 대해서는 이 6차식이 최소계약당식인 거고 결국은 첨가되고 나서 이제 차원을 구할 게 최소계약당식 차수와 같아서 이제 6차원 확대체가 지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원시 6제곱근이면 이제 6승에선 1이고 3승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인데 결국 3승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이란 3차식에서 나온 해인데 또 저희가 x세제곱 더하기를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또 분리할 수 있고 2차식의 해가 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최소계약당식은 저 2차식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알파이를 첨가하면 6차원 확대체가 나오고 원시 6제곱근을 첨가하면 2차원 확대체가 나온다. 예.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제 얘랑 얘 2개가 다 첨가되어 있는 채를 K란 이름으로 적었는데 만약에 얘를 연산시켜서 얘가 만들어지는 것도 못하고 얘를 연산시켜서 얘를 만드는 것도 못해서 둘 다 서로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면 그럼 K라는 채는 이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2개가 다 있어야 되면 6보다 큰 차원이 나와요. 실제로 12차원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얘도 얘를 못 만들고 얘도 얘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되면 이 차원은 1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원래 문제 상황은 6인 걸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야만 하는 거고 둘 다 생각을 잠깐 해보면 만약에 W를 통해서 알파를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알파를 통해서 W를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한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만약에 W를 통해서 이제 알파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얘 갖고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없어도 된다. 어차피 얘만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2개 넣든 이거 안 넣고 그냥 얘만 넣든 어차피 얘가 얘를 만드니까 이건 없어도 똑같은 채가 된다. 결국 2차랑 같을 거고 여기 위에서 확인했듯이 2차원 확대체가 돼요. 문제 상황하고 맞는 상황이 지금 아니고 결국 이 상황이 되면 알파를 통해서 만약에 W를 만들 수 있으면 결국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없어도 된다인 거죠. 어차피 이걸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넣은 채랑 같고 위에서 확인했듯이 6차원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표현을 좀 해주고 나면 6차원 확대체가 맞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i를 적당히 연산시키면 이 원시 6제곱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시 6제곱근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니까 잠깐 써놓을게요. 실제로 60도 평각의 복소수의 실수분을 보면 2분의 1이고 허수분을 보면 2분의 루트 3이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쓰면 얘고 2분의 1 같은 애는 어차피 유리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루트 3i가 만들어지느냐 하고 이 원시 6제곱근이 만들어지느냐 여부는 또 똑같은 얘기가 돼요. 뭐 얘를 만들어도 되고 뭐 얘를 만들어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2분의 1은 유리수에 다 있기 때문에 얘를 만들든 이제 상관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 6개 중에서 여기 순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를 택했는데 사실 알파 1을 택하든 알파 5를 택하든 알파 4를 택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6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면 걔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얘를 적은 것뿐이에요. 6개 중에서 아무거나 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 같은 애는 물론 세제곱을 하면 뭐 이런 값이 되고 결국은 거기다가 세제곱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아무거나 택해서
세제곱 연산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애나 뭐 원시 육제권이 다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결국 K라는 채를 이렇게 해가 다 들어가는 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간 채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등호 관계에 의하면 알파를 통해서 이 원시 육제권을 만들기 때문에 얘가 결국 없는 상황으로 봐도 뭐 똑같은 채가 돼서 이거 하나만 들어간 채로 이제 볼 수 있고 이거 하나만 들어간 채로 보게 되면 결국은 분해체, 분리학대체 다 개념이 같기 때문에 차원하고 분해이수하고는 원래 같아 있고 차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게 결국은 첨가를 하나 했기 때문에 최소계약 방식의 차수를 보는 거랑 같고 결국 6차원 확대체이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순차적인 풀이가 이제 뭐 뒤에 나올 건데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볼게요.